안녕하세요. 잡초분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래 예상은 했지만 겁난다라고 지금 제가 써놨어요. 왜 겁이 날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도박의 영역까지 넘어와 버린 것 같다. 이제는 중앙은행이 도박을 할 정도로 다급해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뉴스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가 오늘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역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내려버리면 환율, 물가 상승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하고픈 말이 이번에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0.25%를 낮춘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금리는 2.75%, 기준금리 2.75%의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 금리 발표를 할 건데 미국 금리 발표 전까지 일단은 금리 차가 1.75%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2%에 가까운 금리가 저렴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이러한 상황을 가져올 정도로 매우 국내 상황이 다급하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창용 총재 인터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금리만으로는 성장률을 못 높인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추경의 도움이 필요한데 니들 적당히 좀 도와줘라. 이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했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금 너무 크다. 경제 성장률이 1.5%로 우리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국은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요, 더 충격적이고 우리가 경악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은 한국은행이 1.5%라는 경제 성장률을 내놓을 때 본인들이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이거를 계산해 넣었을 때 1.5%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경제 성장률은 1.3%, 1.2%, 이 선에서 놀았을 거라고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내수를 살려야 되기에 금리를 낮췄고 여기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전에 뭐 우스갯소리 반, 그 다음에 진담 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우리가 환율을 한번 관리를 해볼게. 지켜봐. 관리를 좀 해보고 2월 달이 됐을 때, 이 관리한 우리의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금리 인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아니나 다를까 워딩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가계부채 때문에 그랬고 1월 달에는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중간에 잠깐 서서 우리가 지켜봤을 뿐인데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잘 조정하고 있다. 환율이면 환율, 내수면 내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에이, 이건 아니잖아요.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변명을 할 거라고 제가 농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어찌 됐건 이렇게 뭐 첫 번째 변명이 나왔고 그다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외환 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일단은 변명을 아주 탄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뿐이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기에 이번에 금리 인하했고 이번 연도 안에 최소한 한두 번은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단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눈치를 좀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갭 차이는 그대로 가져갈 그러한 계획인 것 같아요. 미국이 내리면 우리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국내 경제 상황이 얼마만큼 안 좋으냐? 제가 지표를 좀 봤어요. 먼저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입니다. 2.2%예요. 이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4년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느끼는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죠. 뭐 제대로 되는 건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만 올라가고 있어. 그 다음으로 바라본 게 무엇이냐? 이게 조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요, 지금 계속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5%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영국의 뭐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1%를 이야기하는 기관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높습니다. 현재 1.9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2.2라는 수치는 전년 대비고요. 현재는 1.9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성장률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정확한 지표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게 된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이 성장률을 어떻게든 소비자 물가보다 0.1이라도 위에 있게 하려고 진짜 눈물겨운 생쇼를 다했으나 결국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통화량을 좀 봐야 됩니다. 작년 12월 통화량이 전년 동월비 6.9% 증가, 2년 3개월의 최대폭을 보였다. 자, 이번 연도 2월 13일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 통화량 증가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M2 통화량 빨간색 그래프를 보십시오. 빨간색은 쉬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시중에 돈은 말라가는데 M2 통화량, 이게 뭐냐면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요.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나머지 진짜 작은 부분을 가지고 뭐 이거를 회수하네 마네 이러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또 세금을 쏟아 부숴요. 세금을 쏟아 부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대한 자금은 고정,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분명한 건 부동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야기한 사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가 상승,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 우리는 1월 달에 한번 금리 동결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환율이랑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여파가 이제 크게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내수를 좀 탄탄하게 다져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리 인하는 올해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물론 미국 눈치를 보겠지만요. 금리 인하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 니네가 도와줘. 추경을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 금융권으로 문제가 확산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번에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들이고, 금융권으로 어떻게든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이 워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정말 공교롭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 동시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그린벨트 해제, 여의도 15배의 그린벨트 해제, 이 뉴스가 25일 날 정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건설사, 건설 경기가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바라보지 않겠다.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걸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린벨트,
이거 해제하면 뭐 할 겁니까? 개발할 거 아닙니까? 전국 각지에서 합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정말 많은 곳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이곳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계획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LH. LH에서 하필이면 올해 공사 용역 19조 원을 넘게 발주를 하겠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게 결국은 다 얽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플러스 제가 토허제 이야기했었죠.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돈 있는 분들은 돈 싸들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라는 그러한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러면 수도권은 살았는데 지방은 죽게 생겼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것도 LH 동원해서 일단은 스타트는 3천 가구인데 저는 이 규모를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 가구면요,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숴서 악성 미분양 이러한 아파트들을 사드리겠다는 건데 지방은 세금으로 땜빵을 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죠. 뭐 제대로 일을 해서 돈 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세금으로 두드려 맞고 LH나 국민연금이나 국민들의 쌈짓돈을 탈탈 털어서 해결할 그러할 계획밖에 안 보이는데요. 사건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정부하고 한국은행 이 역할이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이 아예 독자 노선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파월이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정부에서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싶어도 한국은행이 바라보다 위험하게 생겼으면 바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해버리고 대출 규제 막 나가버리고 서로 견제를 하던지 아니면 한국은행은 독자 노선을 철저하게 걸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금통위 구성 자체가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서 짬짬이 한 지붕 한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한국은행의 역할이 잘못됐었어요.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고 지금에 와서도 변명하고 잔대가리만 굴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한국은행은 도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보다 선행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이게 일단 도박의 시작입니다. 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정부는 적정 규모의 추경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20조 정도만 추경을 해라.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번 더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딜 아닌 딜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 막았고 주식시장 막았죠. 이번에는 LH의 돈을 끌어다가 부동산, 건설 경기를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건설 산업에 활성화할 수 있게 LH 돈 풀고 서울은 토허제 해제해버리고 지방은 LH가 악성 미분양 사주고 어때요, 여러분? 방향성이 이제 좀 보이시죠? 돈을 풀겠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하겠다. 부동산에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막되 건설 경기는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장 같은 거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욕망을 과연 누를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이러한 도박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또 바뀌게 된다면 이제는 뭔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정말로 없어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단행은 그래서 도박을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어때요? 이야기 쭉 들어보시니까. 많이 국내 상황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국내 상황까지 올 때 철저하게 독자 노선을 걷고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할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동안 없었다.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번에 드러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은행이 어떠한 행보를 더 보여줄지 우리는 잘 지켜볼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뜻들 다양한 이러한 것들 알아봤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